이렇게 일찍부터 미술이나 또 예술 창작 계통을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것들을 하시다가 이쪽에 굉장히 관심이 생기시거나 혹은 정말 어릴 때부터 너무 하고 싶었는데 어떤 여건상 하지 못해서 뒤늦게 미술이나 예술 창작 계통을 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근데 그걸 정말 하려고 하니까 사실 생계나 이런 문제가 큰 문제가 되죠. 생계를 유지하면서도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전공을 하는 부분, 전공을 하지 않은 부분도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건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만큼 투자해서 많은 시간을 노력해 왔고 또 거기에 맞는 교육을 받고 또 열심히 준비해온 사람을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와서 끼어든다고 해서 갑자기 잘 돼버리면 그 누가 그 일을 전공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어린 시절부터 관심을 갖고 역량과 능력을 키울까요? 아마도 그냥 대충 다른 거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좋은 거 있으면 다들 갑자기 들어와서 또 신나게 하다가 또 갑자기 다른 곳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전공을 당연히 하는 게 전공하지 않은 사람보다 유리한 거 뭐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전공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전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감을 잃어서 오히려 해보고 싶은 욕구나 또 해야 할 일들을 놓치게 되는 경우입니다. 정말 그 일을 원한다면 그게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하든 아니면 지금 갑자기 그 일에 뛰어들어서 하든 그게 과연 그렇게 중요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일이든지 의욕을 가지고 일정한 시간을 꾸준히 투자해서 하게 되면 사실에 어느 정도 그 일의 전문가가 되는데요. 그러려면 꾸준히 정말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랄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간절한 마음 또 절실한 마음 그런 것들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전공을 해서 전공을 하지 않은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제가 주변을 이렇게 둘러봤을 때 만화나 특히나 또 일러스트나 또 뭐 디자인이라든지 캐릭터 이런 쪽에서 그 전공을 하신 분보다 오히려 전공을 하지 않으신 분들을 더 많이 본 것 같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오랫동안 정말 끈기 있게 하시더라고요. 오히려 이게 너무 좋아서 그걸 배울 때는 몰랐는데 막상 그게 일이 됐을 때는 그게 너무 힘들고 또 지치고 싫어가지고 그렇게도 그림을 좋아했었는데 그림이 일이 되니까 그게 싫어가지고 떠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봤어요. 또 해보려고 하는데 되지 않으니까 그런 괴리감에 포기하시는 분도 아주 많이 봤고 정말 이런 관련된 일을 계속 꾸준히 한다라는 게 전공을 뭐 했느냐 안 했느냐보다 그 사람이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열정이나 또 지속적으로 하는 노력이 얼마만큼 이루어졌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 일을 계속 하고 또 이거를 이루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든지 5년에서 한 7년 정도 집중해서 하게 되면 제 생각엔 충분히 밥벌이 정도는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한 10년이 넘어가게 되면 이제 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그동안 해왔던 일들의 캐리어가 많이 쌓여서 사실 전공자가 아니라 할지라도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린 시절부터 내가 미술이나 예술 창작 혹은 뭐 만화나 웹툰 캐릭터 일러스트 이런 것들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내가 지금 정말 그걸 정말 간절히 원하고 그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얼마든지 용기를 내서 뛰어들어서 무엇부터 내가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알고 단계에 맞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 가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갑자기 상황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좋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이날까지 이 일을 하다가 다 때려치고 다음날 갑자기 이 일을 하는 거 그러면은 그게 학생 때야 당연히 부모님이 피드백을 해주니까 내 생계에 지장이 없지만 이미 성인이 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먹고 사는 일을 나름 하고 계신 분들이 이 일을 하겠다고 해서 그 일을 다 때려치고 이렇게 오시게 되면 오히려 그 일에 자리를 잡는 기간에 벌이가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 일을 더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뒤늦게 만약에 이런 일에 뛰어든다고 하시면 천천히 정말 다른 일을 하시면서 틈나는 시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시작을 하셨다가
점점 그 비중을 넓혀가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어느 정도 내가 이 정도면 이제 뭔가 내가 뭘 해볼 수 있겠어, 아니면 이 정도면 내가 연재를 해보면서 어딘가에 계약을 제안도 해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점차 이제 역량이 어느 정도 생기게 되거든요.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그런 시기가 왔을 때 그런 것들을 과감히 그럴 때 접고 이 일로 옮겨오면서 이 일에 집중을 하시게 되면 하시는 일들이 더 탄탄하게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멘토나 선생님도 필요한 거고, 그래도 정말 진정으로 나를 좀 생각해주는 이런 사람들과 좀 상의도 해보고 대화도 나눠보고, 또 그런 사람들 주변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는데 찾아봐서 그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의논도 해보고 하면서 어떤 간절한 이런 마음들을 어필하게 되면 아마 그분들이 그냥 집에 가세요 하고 그냥 보내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시작이 미약하더라도 거기에 불만을 갖지 마시고, 미약한 시작을 통해서 멋진 날들을, 멋진 일들을 만들어내셨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아무튼 전공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건 맞지만, 막상 이제 이 일에 뛰어들 거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니면 그렇게 결정을 했을 때는 이제 더 이상 전공자냐 비전공자냐 이런 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그때는 내가 정말 이 일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고, 뭘 준비해야 하고, 그리고 내가 원래 하던 일에서 이 일로 어떤 방법으로 전환해서 이 일에 뛰어들 건지에 대해서 정말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석에 처박혀서 우울해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주눅 들어서 자신감 잃고 침대에 누워있지 마시고 문 열고 나오세요. 그런 고민을 하는 그 시간에 차라리 뭔가를 하고 찾아다니면 아주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